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화병과 증세가 있다. 이것은 좀 업장을 좀 나와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나누는데, 내가 자꾸 예민해지면 교감신경이 자꾸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잠시 명상을 하고 걷기 명상을 할 때는 안정이 되기 때문에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돼요. 요게 알아서 자율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야 여러분이 자율신경계가 몸을 알아서 치유해주고 체크해줄 수 있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능을 잃어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 같은 이런 스타일에 자꾸 노출되면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이런 게 증상이 있다면 그게 큰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어디서 해요, 여러분? 뇌가 합니다. 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불편한 생각을 80%를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한 20% 해요. 우리의 뇌라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 우리의 1만 년 전, 5천 년 전 이런 조상들은 다 생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상들의 유전자가 내 몸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조상들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많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두려움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굴에 살 때, 예를 들어서 움막을 짓고 살 때 두려움이 없던 사람들은 호랑이를 사냥하려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이 정도는 건널 수 있을 거야 하다가 뛰어들다가 죽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서 두려움이 너무 없이 겁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음을 모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유전자 속에는 살아남은 유전자거든요. 조심해야 되고, 혹시 사고 날 줄 모르니까 더 몸을 조심해야 되고, 내 병이 올지 모르니까 어서 스트레스에서 멀어져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에서 과잉한 사람은 일찍 죽었어요. 그런 유전자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에 제가 오르면 한라산의 풍뎅이는 날개가 짧아요. 한라산 위쪽에. 똑같은 종류인데도 둘레길, 올레길 풍뎅이는 날개가 길어요. 위쪽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날개가 짧게 진화를 해요. 근데 아래는 바람이 별로 안 불기 때문에 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내가 위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고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항상 차 조심해. 먹을 조심해. 여름에는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식중독 걸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려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경험은, 내가 두려운 경험이든 어떤 경계하는 마음들은 나를 생존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도. 다 자연스러운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기본적으로 머리에서 일어나는데, 생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머리로 피가 쏠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통이 일어나고 편두통이 생겨요. 생각 많은 사람은. 그러면 혈액이 이쪽으로 몰리면 손발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수족 냉증이 생겨요. 아랫배 냉증도 생겨요, 여성 같은 경우는. 왜냐? 머리에 자꾸 생각이 많으니까 피가 소비를 하거든, 이쪽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어나서 걷기 명상을 하든 몸을 잠시 움직이면서 순환을 시켜줘야 머리에 맺혀있는 혈액들이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계속 이러면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은 더 생기고.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잠시 다른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또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어. 따라해 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일어날 수도 있어. 일어날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그 생각을 불어내면 끝이에요. 이걸 반복하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선생님. 이제 암이 왔는데 이게 이제 뭐 다 치료가 끝나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약간 그 재발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재발하면 어떡하지? 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지금 그냥 회사를 다녔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좀 쉬어볼까 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제가 회사 안 그만뒀으면 이제 친정일에 신경을 못 썼을 텐데 그래 이게 잘 됐거나 하지만 반면에는 뭐
물론 대학교까지 이제 잘 지원해 주셨지만 결국 그냥 제가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결혼도 제가 다 하고 뭐 엄마 아빠 손 안 걸리고 모든 걸 살아왔는데 근데 되게 비슷하게 제가 부모님 뭐 병원 수술 뭐 이런 경제적인 거는 오빠가 있지만 제가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좋게 또 생각하면 아 내가 그래도 잘 커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나의 성장 이거에 감사하다가도 뭐 이러면 안 되지만 받은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좋아요.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아직 아프지 않으셔서 이런 경험을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사람도 부모든 그게 자식이든 간에 내 몸이 존재하고 내 가족이 먼저이고 그 다음 부모가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거는 20살이 넘으면 각자 따로의 독립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효도를 한다고 해서 그걸 칭찬받을 일이지만 효도를 안 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이 문화거든요. 어떠한 동물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인간도 동물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하는데 나는 하는데 오빠는 말 안 한다. 그럼 오빠를 지탄할 필요는 없어요. 그 오빠의 삶이에요. 나는 하고 싶고 안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해서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안 하고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계속 신경 쓰이면 그게 내 몸에 해를 주거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보통 스트레스가 암의 80%의 원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 병이 오기 때문에 괜히 돈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그래 내가 하고 말지. 내가 불편한 게 싫어.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평생 내 마음이 짐이 될 거야. 이런 생각도 있거든 나중에는. 그래서 위로를 하고 해버리는 게 좋은데 성향상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성향상 저는 부모님한테 하는 편이고 새 가족은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내가 해주면서도 가족들의 눈치가 보여요. 형이 조금 자기를 비하하지 않을까. 동생이 더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뭐 하면서도 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내가 해줬다고 하지 말해. 이렇게 형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불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안 해주면 내 마음이 불편한 거고 형은 부모님한테 안 해줘도 아무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냥 편하게 살아가요. 그 형의 삶이고 성격인 거예요. 근데 저 성격상은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니 캄보디아까지 가서 뭐 하는데 내 부모 안 챙기면서 채반 손가락질 받을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러면 내가 뭐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못 하는데 그런 얘기도 나중에 들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쌤은 선생님이 불편한 두 분은 약간 안 하면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성향이. 근데 그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내가 암이 있었고, 그걸 치유했다. 100% 치유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한 후회감이 올라온다. 걱정이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몸에는 평소에도 하루에 100개에서 1000개의 암세포가 생겨요. 근데 그게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고 관리를 해요. 근데 본인이 지금 완치됐다는 건 이미 백혈구가 그만큼 성장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치료가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이 치유하지 못하면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돼요. 근데 본인이 그걸 완치하고 했다. 그게 힘이 이미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자꾸 생기면 오히려 이 백혈구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마음 내냐 하면 생각이 일어나면 이런 두려움의 생각이 왜 일어나 이게 아니라 두려운 생각 따라합니다. 두려운 생각 올라올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코로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후 내쉬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 근데 밀어내면 스트레스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밀어내면 스트레스라고 보셔야 돼요. 올라올 수 있어. 괜찮아. 자식이 넘어졌어. 넘어지면 안 돼. 왜 또 넘어졌어? 이렇게 하면 자식은 그럴 때마다 엄마 눈치 본다? 어릴 때? 근데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그러면 아이가 더 씩씩하게 걸어가. 근데 손잡아.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아이는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나았지만 또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면 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것이 잘 안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방법을 쓰시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뭐 자식 넘어질 수 있어. 그럼 아이가 걷는데 겁이 안 나. 자전거 타다 넘어질 수 있어. 다칠 수도 있어. 그래도 살아있잖아. 병에 걸릴 수 있어. 살아있잖아. 완치했잖아. 그리고 부모님이 아픈 거는 나이 들수록 안 아픈 부모님이 있나? 아프게 되어 있어. 지금 아픈 거 빨리 알아차려서 나중에 10년을 건강하게 사시면 돼. 응? 나중에 큰 병 걸려서 요양원 돈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이 감사한 면을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뭐라고요?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 안에서 긍정적이고 감사한 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거부하지 마라. 거부하면은 터져요. 자식에게 하지 마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해보고 경험해보고 네가 경험하고 넘어져보고 그리고 판단해서 본인이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한테 하는 게 불편하면 조금 줄여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하면 그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 내가 이번 준비한 것도 있고 10을 줬다면 이제 앞으로 한 6밖에 못 드리겠어요. 엄마 죄송해요. 진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저축해 놓을 때도 있고 필요한 돈 쓸 때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말하면 엄마 마음이 편해요? 내 마음이 편해요? 내 마음이 편하지.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 자, 내가 명절 때 아니면 생일 때 얼마를 준다. 뭐 100을 줬다. 그러면 그걸 계속 주고 해야 된다는 내 고정관념이 있어. 그걸 안 하면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허심탄회하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나도 장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데 엄마 좀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아버지 이해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만일 더 필요하시면 꼭 얘기하시고 다음부터는 내가 60만 좀 하고 아버지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더 준비해서 모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드리는 거를 60%만 드리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걸 계속 지키려고 하면 그 스트레스가 또 본인한테 오거든. 근데 부모님한테 그걸 말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꼭 대화를 하셔야 돼요. 저도 부모님 생일 때 뭐 10을 준다면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아버지는 10 못 드리고 이번에는 5밖에 못 드리겠어요. 나중에 돈 많이 더 벌면은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다. 뭐 누구 달라 그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누구 달라 그랬나? 뭐 내가 니한테 와극하는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불편해서 안 드리면요. 근데 아버지 조금 모아놓아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쓸 때가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데 나중에 쓰일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6을 드려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남편하고요. 우리 집은 남편하고 나하고 싸우는 게 우리 집안이 다 시끄러워요. 그래, 그거를 이제 평생 싸워오셨잖아요. 네, 평생 싸우는데. 예, 그럼 앞으로도 싸울 확률이 많아요, 저거요. 확률이 많아서 지쳤어. 나는 싸우기 싫어요. 더 세지죠, 나이 들수록.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반찬 가방을 25년, 30년을 해요. 똑같이. 근데 남들, 나는 된장도 담을 줄 알고, 진짜 추어탕도 하고, 오리탕도 하고, 전라도 오거든요. 서담한테 된장국도 잘 안 먹어요, 맛있게. 그럼 난 내가 담아서 하는데. 근데.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해요, 아침에? 끼직끼직 먹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욕해요, 그러니까? 막말해요, 막말. 막말 어떻게 해요? 먹고 있는데 아침에? 아침에 안 먹어요, 저녁에.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침 안 먹었어요. 감사한 일이네,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 막 여기 이것저것 해서 다 해주면 또 맛없다고 그러고 먹지 마라. 당신 회장님이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뭐하러 집에서 스트레스 밥을 먹어. 그리고 또 밥 사 먹다가 또 밥을 안 해준다고 문자하고 나 여기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면서 매일 11시, 12시에 그러는 거야. 그럼 뭐 부인간이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 그 말이야. 토요일도 일요일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다니면 되고. 그러니까 좋지, 늦게 들어오면. 딸 말이 엄마가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이거를 하라고 자기가 그랬거든. 안 하고 있고 또 좋게 살지도 않고 엄마도 안 보겠다 이런 식이라서. 얘기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엄마 아빠가 남편은 바꿔질 확률이 없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래도 조금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이런 것도 찾아다니고 하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들어요. 그 생각을 전환을 시키는 거지. 돈은 줘요. 생활비만 줘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생활비 주지, 아침 저녁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지, 나는 이런 데 올 수 있지, 돈은 보내주지.